회장님 나갔. 자, 목하니까 그러면 자 한번 눌려볼까요? 아이, 카메라로 자 그럼 시작할까요? 어디 무슨 눌릴까? 됐습니다. 네, 저 됐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물 들어왔네. 뭐 그냥 놔두든지. 자유미디어 연합회라고 자미연 우리 목사 미디어 연합회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대국본 우리 광화문에 대한 그 통합 연합을 위한 어떤 자담회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오늘 모임을 우리가 갑자기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광화문의 뭐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터인데, 자, 이것이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는 거, 8년 동안의 공든 탑을 이렇게 참 피땀 어리게 쌓아 놓았는데, 자, 이런 것이 좀 무너지고 좀 흩어지고 이 하는 점에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리 자미연 우리 회원들이 이 일에 여러 가지 일을 8년 동안에 여기 아스팔트에서 8년 동안에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애쓰고 달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언론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스팔트의 이 우리 목사님들, 특히 오래된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들, 이 회원 가운데는 18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사정상 갑자기 많이는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교수님도 여기에 30여 공직한 교수님도 오늘 오셨고, 그리고 광화문 활동을 위해서 아주 전지현 이런 여러 가지를 애써 땀 흘리면서 수고한 분들, 또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신문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신문,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해서 연합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17,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일보에도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그 신학교 다 이렇게 정상 졸업을 하시고 경력이 많으신데 우리 구독자가 아직까지 참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구독자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셔서 우리를 이를 키워 주셔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 좌파 이 언론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꼭 구독자, 제 구독자가 16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구독자분들은 다 이리로 들어가셔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 후원이, 자, 이게 여러분 이 언론 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료 찾고 그래서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수입이, 목사님들은 수입을 창출을 첫째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쏘아주는 것, 슈퍼챗이라고 그럽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실방송을 또 해보지도 않았고, 슈퍼챗을 다른 사람들은, 그 선전비라고 그래요. 그거 하고, 슈퍼챗, 또 장사해서 물건 파는 거, 또 땡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들어와서 수억 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운동하는 분 중에서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그런데 문외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그 땡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나 슈퍼챗이나 또 부자가 나오면은 꼭 여러분, 제가 처음 이런 거 말해 봅니다. 여러분이 꼭 해서 우리가 재정이, 그리고 교회도 좀 이렇게 언론 선교 후원비도 꼭 제가 부탁을 회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미연 이렇게 요게 좀 예민한 문제지만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갈등 이런 것을 평론을, 그래서 한 분이 나와서 이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 우리가 입을 맞춘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우리 경험과
이런 것을 목회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유 토론으로 얼마간 자담을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귀담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하도록 오늘 오신 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제가 우리 이주천 교수님부터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주천 방송을 하고 아마 이 강화문 아스팔트 활동에는 제일 오래되셨는데 이주천 TV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자 우리 4분 발언을 한번 자 앉으세요. 네, 4분 발언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천 TV입니다. 우리 송근 목사님 회장, 그 자민련 회장으로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자민련 중에서 가장 핫 이슈에 봉착을 했는데 그만큼 강화문 국민 혁명위죠, 국회국이 상당히 그 위기에 처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강원 목사님이 이제 결단으로 8년째 아닙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좌익들이 정관, 지청, 광화문 길거리를 장악하시는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서울의 그 여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파블릭 오피니언 장악을 했는데, 12상 비상계엄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서 가신 이후로 광화문 집회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 뒤 마무리에서 구출작전이라든가 뭐 그게 이제 고비였던 것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감옥서 가실 때 저는 그래 봅니다. 후계 구도에 대한 세팅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몇 번 이제 구속시킨다고 검찰이 겁을 줬는데, 그래서 하마기나 하다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계신데 누가 감히 세컨드 2인자로, 이런 과잉충성 분위기가 목사님 돌아가시거나 문제 생길 때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직언을 안 하는 바람에 그냥 광화문 선지자 계속 하시다가 과잉충성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이 1인자가 공백 상태가 돼버리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후계구도가. 그래 알렉산더가 죽을 때 자기 부하들이 그 후계자가 누구를 합니까 하니까 가장 흰색 놈이 하라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국이 4분 오열됐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후계국가 미정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내 지론이 전 목사님의 메시지다, 이제 이 해석을 가지고 이제 붙게 되고, 그 이제 이 전 목사님 그 TV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하는데 그 방송 시간권이라든가 결국 이제 헤게모니식으로 과잉충성에다가 누가 마이크를 오래 잡느냐, 전환길이가 1시간 잡은 것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7분.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많이 잡느냐, 다른 사람 5분 10분 하는데 그게 뭐 질투인지 또 뭐 방향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튜브, 보수 유튜브하고 젊은 유튜브하고 양 유튜브하고 기존에 있던 그 목사급들하고 이제 헤게모니, 암투가 2인자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한 겁니다. 이 거대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이런 거대한 준 정치 세력화 됐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 과잉 경쟁이 붙게 되고 유튜브하고 목사들끼리 이제 싸움박질이 됐는데, 결국 이제 그 감옥서 계신 전 목사님의 판단력이 자신의 총애했던 측근들만 계속 들으면은 문제가 더 꼬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권 시절에 이승만 12년, 박정희 정부 18년 동안에 결국은 충성 과잉분자들끼리 서로 이제 총질을 한다든가 욕질을 한다든가 하다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가 이승만, 박정희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게 덩치가 커지면은 내가 죽거나 감옥수 가거나 이게 없어졌을 때 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없어졌을 때 이 조직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선지자라면 그 안목과 차분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대원군도 건물 10년에 9년 뭐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대원군이가. 근데 이게 8년, 9년 되면은 이제 체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식상할 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후계 구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감옥서 시간이 많잖아요. 차분하게 나라, 국가를 위해서. 자꾸만 그 옥중 서신을 제가 봤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계세요. 1000만 명 동원하면 이긴다. 1000만 명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100만 명 동원하기 어렵는데 1000만 명 동원하고 광화문을 결집하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 저항권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정권이 뒤집힌다. 이걸 계속 레파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다는 게 87년 8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양보 속에서 87 항쟁이 성공한 겁니다. 7년 단임제, 88 올림픽 성공시키겠다. 평양 정권 하겠다. 전두환의 결단입니다. 그때에 많은 내외 기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이 공안위 좌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강하게 이 진압을 못했어요. 그게 한 85년부터 이거 좀 불리하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뭐든 게 불리하게.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 결단에 의해서 이 87 체제가 성공하도록 프리하게 봐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에서 3만 명 죽였다 그러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갈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정권이 사람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아웃 해서 네 물러갑니다 하는 그 정권은 바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7 항쟁 때하고 2026년의 정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모인다고 해서 정권 불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운동에서는 결국은 또 비대위라는 것이 결국은 돈 문제가 된 거죠. 누구 얼마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주나 해서 돈 문제가 또 결려 있고 해서, 일단은 저는 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유튜브라든가 목사들의 이 방송에서 서로 상호 비방하는 거를 중단을 시켜줘야 돼요. 옥중 서신에서 왜 그걸 말씀 안 하세요? 맞습니다. 자, 신의식, 홍철기, 유동균 입방을 중단해라. 유튜브 방송 비난하는 거. 조나단 목사도 당신 그런 거 방송 중단하라고 엄명을 내려야 돼요. 하긴 했는데 엄명은 아닌가. 엄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내 측근이 이거다 저거다 해서 아예 이 방송은 못하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둘째로 다른 시민단체,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은 시민단체 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그렇게 해서 당신들 광화문 집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순서를 한번 해봐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느냐. 내가 광화문 집회 내가 영원히 대장하겠다는 거 아니다. 나 100살까지 못 산다 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사면서 교수직을 원광대학교 역사학 교수. 예. 역시 말씀마다 역사 아까 나폴레옹이야 대단한 알렉산더. 예. 이분들이 왜 이러시오? 자, 이렇게 박학하신 교수 목사님으로서 한 시간 앞으로 좀 특별 강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생 목사님이신데요. 봉암교회 담임하시고 또 옛날 전교조의 제1세대에 제일 앞장을 서셨던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 이영생 목사님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천 목사님께서 광화문 운동이 이제 8년 됐다고 하는데 8년이면 참 역사가 길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리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전광훈 목사님, 우리 선지자 목사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는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이승만 광장이다. 뭐 이건 뭐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승만 광장이라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우파 보수를 위해서 외치던 기본이 뭡니까? 바로 뭐냐면 제가 어려서 뭐 을지로에서 태어나서 바로 내 그 동네이기도 했지만 이승만 박사의 기본 정신이 글쎄 이게 맞을 겁니다. 뭉치면 살고 맞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예. 이게 바로 이승만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그렇게 8년을 운동하신 분들이 정말로 뭉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건 이승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 자유우파, 바로 보수를 어쩌면 가라앉게 더 심한 표현으로는 괴멸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어서 참 전광훈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신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승만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 이제 그렇다면 광화문 세력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이것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면 꾸라지 밑꾸라지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법꾸라지, 한꾸라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꾸라지, 신꾸라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꾸라지, 한꾸라지 그러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돈꾸라지 요즘 그냥 계속 그 유명한 신꾸라지 신꾸라지. 신꾸라지 그 다음에 또 그 소위 말하면 정치를 한답시고 하는 준꾸라지 이런 자들이 소위 보수 우파 속에 끼어들어서 보수를 이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뭉치면 살고 아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동지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럼 그 동지는 뭐냐? 좀 미안합니다. 바로 뭐냐면 전광훈 목사님의 최대 동지는 저는 좀 미안하지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손현보 목사님도 예. 전광훈 목사님 전에 감옥에 들어가셨고 예. 보수 활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손을 합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전환길과 손현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아우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주에도 그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똑같은 광화문과 서울역 앞인데 똑같은 보수인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에서도 하고 서울역에서도 하고 이거는 보수를 분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지만 전광훈 목사님 세력이 좀 조금 그 정광훈 목사님 세력이 또 적더라. 큰 총이라는 생각하시네요. 예. 그 세력이 좀 고개를 숙이고 포용. 힘 있는 자가 손현보 목사님께 합칠 수 있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광화문 세력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예. 예, 우리 예, 이영생 목사님 오랜 동안의 그러니까 전교조 활동을 이렇게 그 반대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웠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야무지게 이거는 개인적인 다 각자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우리 뭐 통합되어진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목회자로서 성경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영근 TV 왕영근 목사님 왕TV라고 우리 왕방송은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 그 특전사 출신으로 이렇게 강화문에 정말 발이 닳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너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는 많이 조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전국을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발언 5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왕영근 목사입니다. 가분하게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깊이 있는 진단은 못했습니다만은 가제가 이 어떤 폭언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 문제와 어떤 시간적 주도권을 잡는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서로의 오해관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폭언이라는 것은 이번 교회의 폭언도 오래전에 대한 그 군사적 특수조직의 그 명령권에 대한 지시사항은 오래전 역사입니다. 왕권 시대였고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모형적 가져를 안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그 천국행위라고 보지만은 국가의 종교로서의 가치 가는 맥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국법에 의해서의 그 제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물론 신앙과 종교의 탄압을 갖다가 중지하고 하지만은 그 사회적 공존의 그 제도 속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특이하게도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라는 것을 가지고 경건성과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인데 목회자로서의 당회장으로서의 그 부 또는 집회성 이런 것도 보면은 욕설로 리드해 간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사법 조치에 관여되기도 합니다. 욕설? 예, 욕설이죠. 예. 또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서 해가지고 교계의 업무도 교계의 업무에서 지시하는 것이 사적인 어떤 인신 공격이나 어떤 인체 위해적인 것은 사법 처리되는 게 그것이 사회적 법에 국법에 의해서 교회에 어떤 권위를 갖다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의 업무 유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존의 가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집회성 이 발언은 상당히 표본과 욕설이 상황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발휘할 수가 있고 발휘하지 않아야 되는 인격적 가치를 알아야 되지만은 또는 이 어떤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이 집회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가격한 노출행으로 자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러면 상대로서의 그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집회성 발언이다. 어떤 그런 저항권이다. 이 말입니다. 저항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비폭력 무저항의 최고치를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와중에서라도 폭언까지 나올 수 있는 노출시킬 그거는 상대방이 얼마만큼 민중의 그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반영시키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은 가제가 그 가제를 논하여서 오르면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나아가는 제도권 속에 욕설을 어느 정도 해도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인지하고 그 과정을 풀이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정강훈 목사님이 욕설하고 또 다른 분들 그 지금 욕설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강훈 목사님은 상황적 윤리에 대처한 분이고 이 포동교회 같은 거는 당회장으로서의 고위권한이 인격적 예우가
부회장으로서의 지시사항이 어떤 그러한 군부의 명령권에 대하여 지시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교육지에 대한 그 과제가 교회의 운영권이라든지 목회에 대한 자기들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체성이 안 맞으면은 다 교회 나가세요. 다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가 대두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 정체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주최측에서 이것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우리가 좀 담당하는 것을 조금 무리 있냐 싶기도 합니다만은 견제와 균형은 자유민주 체제로서 말이야 국가의 국가라운으로 필히 대두되어야 될 사회적 공존, 즉 우리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개인적 국민 주권 시대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으로 내 자체 국가의 영유권을 가진다면은 이 논리 정연한 논거적인 학설이 이러한 집회나 사회나 사회 제도나 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계 인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적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 원리를 중심에서 근거해서 나가야 정치사가 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한다 이렇게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서 답을 해서 서로가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감성적이고 자기의 주장설이고.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중재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분야 속에서 강화문 이 집회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 정강훈 목사님인데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심적인 이 사상의 기초가 기준이 국가라는 거예요. 이 국가를 수호하는 그 차원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나가기 때문에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강화문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보다 더 협조적이고 더욱더 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조율로 말미암아 서로가 견제와 균형적인 과제 속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즉 강화문 발전 중심적인 인물은 정강훈 목사님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중추해서 서로가 조율을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조율을 전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조율이 빨리 되어질 수 있기를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일사가고 TV 우리 윤치환 목사님 정말 그 강화문 활동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시던 우리 목사님 일사가고 여러분 2입니까 3입니까? 예, 2에 너무도 열심히 하다가 이 몇 번이나 터졌기 때문에 지금 10만 명, 2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시 눌러주시고 발언 5분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145TV2 윤치환 목사입니다. 오늘 잠위원에서 그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는데 바로 오늘 목적이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 일침 단결, 화합, 또 아까 목사님 이영세 목사님 말씀하신 뭉치자 그런 큰 주제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왜 긴급하게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냐면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분열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분열은 곧 나라의 분열이고 나라의 분열은 곧 이 대한민국이 이 사회주의, 이 연방제, 공산주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국계를 좀 수호하는 큰 거대한 역할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 이런 자유를 수호하고 교회와 진리와 가정을 수호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져서 베트남과 같은 망국의 비참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긴급하게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연합과 연대와 뭉치고 하나됨을 위한 그런 긴급한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데,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또 우리 자민연에도 이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손원구 목사님과 또 이주천 교수님, 귀한 우리 보석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정가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이 시대적인 구국의 선지자예요. 구국의 리더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가호 목사님과 교단도 다르고 청교도에 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교회 회원도 아닙니다. 저는 예장 합동주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셨는데 합동주 목사입니다. 정가호 목사님과 전혀 연관된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아스팔트에 나온 지 14년째 되고 있습니다. 14년. 예. 대선배님이. 동성애 반대로 인해서 제가 이 아스팔트에 이 시민운동가의 어떤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안산 통일광장 기도회가 14년입니다. 그 똑같은 날짜에 제가 시작을 해갖고 그 연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화문 이승만 광장 첫 발 내딜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왜 제가 함께 했는가? 그 위기 앞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령님을 못 얻게 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동성애 차별기법 학생인권조례 낙태, 이 뿌리가 저는 주사파 김정일 주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교수가 쓴 이 교회적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역할을 통해서 그 이종훈 교수가 그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동성애 뿌리가 막스이즘이라는 네오막시즘이라는 분명한 입장으로 그 책이 쓰여졌는데, 이 책 제목처럼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회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해체해야 되는 악법들이 수없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해체하는 세력을 우리가 박멸시켜야 되는데, 그럼 교회를 해체하는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주사파예요. 그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그게 문재인이었고 그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우리 그래서 기회 되면 하고 이런 요 분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래서 예. 이 이념적인 뿌리를 뽑아야지 예. 교회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체성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에 앞장섰던 분이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예. 그 정광훈 목사님은 격가지를 쳐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그 뿌리, 주사파를 캐내기 위한 바른 그 표적을 향해서 싸우고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제가 받고, 교단도 다르고 모든 인간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광화문 이승만 예회 확장을 통해서 이 진리와 자유와 교회를 지키는 이 일을 하라는 확신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노예에서도 왕따당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왕따당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 왕따당하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왕따당하고 기독교 청년에서 왕따당하면서도 끝없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요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 길은 뭐냐?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뭉치고 정광훈 목사님을 보호해주는 이런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옥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과 뭉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핵심 인물로서 하나님 쓰시고 계시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해가 되는 말, 나누어지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10년 전에 8년 전에 세워주신 그 역할을 변함없이 하고 계신 그 정광훈 목사님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창의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그분의 험을 이런 거 덮어주면서 좋은 얘기를 해갖고 뭉쳐지는 그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유사적인 광화문 이승만 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유사적인 광화문 이승만 파라고 얘기했는가? 자, 이 유사적인 이 사람들은요,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한없이 깝니다, 지금. 한없이. 이게 유사적인 광화문 파입니다. 예? 그거는 곧 우리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를 위한 것 같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함께하는 그 핵심 멤버들을 한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는 가짜 광화문파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애국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광화문 이승만을 분열시키는 핵심 멤버입니다. 예.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은 예. 이 유사적인 광화문파 이 사람들은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더 이상 욕하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시고 어떻게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위한다면 그 함께하는 그분들도 품어줘서 함께 힘을 실어서 뭉쳐서 이 주사파를 쳐내고 이 대한민국을 망국이라는 이 세력들을 쳐내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윤치환 목사님 일사각오 투 발언을 강력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의분이 안에 그냥 가득 들어있고 또 여기서 8년 이상 10년 동안의 이 일을 정광훈 목사님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신데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듣도록 하고요. 또 우리 여기 전체 또 토의 시간이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그 전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서 뒤에서 욕설을 한다든지 디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언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하시면 제가 알았어. 자, 우리 김용현 목사님 용인에서 또 이까지 멀리서 오셨는데요. 용인에서 오신 우리 김용현 목사님 우리 회원으로 김요원 목사님, 예, 우리 한 간단한 발언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이름이 뭐라고요? 국제사회문화방송. 네네. 예, 우리 강화문 운동에 우리 목사님 소개를 국제문화방송이면 주로 어떤 콘텐츠를? 주로 이제 정치, 사회 관계 등 예. 이름 그대로 예, 우리 사회문화 강화문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 강화문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자, 용인에서도 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영상에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토론에 한 3, 4분 정도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용인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애국 활동은 몇 년 전에 한 47주를 카퍼레이드하고 방송 마이크 하면서 47주를 시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크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 예를 든다면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가 그 용역 단체가 그 새벽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막 중계하면서 그때 어느 유튜버가 막 떨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걸 보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에 차를 가지고 방송 마이크를 가지고 새벽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용역 그 깡패들 그 앞에서 제가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러셨군요. 예, 그 멤버들이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같았는데 같이 응원해 주는 바람에 용기 있게 좀 마이크를 잡고 그 새벽에 가서 함께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정광훈 목사님과 또 그 사랑제일교회 어떤 그 모체가 굉장히 제게는 참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또 힘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고기가 있는데 이처럼 이만큼 우리 애국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죽어있는 그런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사랑도 없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고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문에서 애국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를 위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도 기회 있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함께 동참하고 어떤 중앙뿐만 아니라 각 사이드에서 각 지방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그 유튜브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잘 여기까지 해왔다가 굉장히 분열이 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 많이 느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중심이 이제 강화문 하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함께 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지도자 중심으로 서로 간에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여기는 우리 유튜버도 서로 생각과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하나로 뭉쳐서 자기 어떤 주장이나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거를 너무나 강조하고 절대성을 주장하다 보면 이것이 서로 간에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의 씨앗이 안 되려고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애국 중심이 뭐냐 이 본질을 안다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해야 되고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공방송에서 네. 이제 이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네. 양측에서 지금 많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뭐 욕설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네. 것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과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존심과 인격을 상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서로가 이게 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상대방에 관해서 어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상대편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자존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같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 되도록 서로 간에 북돋아주고 나갈 때 서로 간에 상하지 않게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언론 윤리에 관한 기독교적인 언론 윤리의 강령이 얼마나 필요한가 저는 8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처음 나오셨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핵심을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선제가 만 8년이 되면서 이 일에 이번에 이런 사건들로 해서 정말 사건이라면 사건이지요. 큰 어떤 위기까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양편으로 나눠져가지고 고래가 싸우는데 새우가 지금 저는 덩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너무도 귀한 애국이다 해서 8년 동안 밤낮을 해왔더니
전강훈 목사의 개가 되어 있다. 개로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 이런 단체가 또 있습니다. 가죽단체라는 데가 있어요. 송은건 목사를 얼굴을 내놓고 썸네일에다가 가죽을 벗긴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줄 미처 저는요, 평생 동안 이런 욕설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저작권 신고를 또 해가지고요, 가장 이 욕을 많이 듣는 성선하라 이렇게 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듣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구독자가 많다가 보니까 어떤 타겟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닥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우리 목사님들 잠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로 나오셔가지고 자유 토론을 잠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오시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자, 그동안에 말씀 못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자, 뭐 세워놓으시고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의자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 나머지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주천 교수님. 되풀이 합니다만은 옥중 소식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그 국민들에게 한 호소문 좋아요. 그렇지만 당장에 지금 조직 내에 그런 거는 국민들이 안 하겠더라도 강력한 지침이 있잖아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마라. 어떤 지침이나 원칙이라든가 집안 분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자신해서 이걸 진정시킬 그런 세션이 저는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만은 그 2인자 이런 후보 구도를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나 같으면은 싸움박질이 계속되는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두 가지입니다. 교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인데, 제가 엊그제 욕을 듣더라도 저는 어차피 저도 바른 소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평론 위주로 방송을 하는데, 전 목사님께 엊그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예, 또 면회도 우리 목사님 같이 갔었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첫째는 비대위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제2인자가 세울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 비대위가 욕을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대표적인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탁상 담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 두 번째는 절대로 욕설을 공식 석상에서는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 정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욕설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목사의 전강훈 목사를 업고 빙자해서 이렇게 욕설을 하고 나는 누구의 편이다, 나를 내가 누구의 공로를 많다, 이런 헤게모니적인 이야기는 목사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강화문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욕설은 하지 말라고 제가 올렸더니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저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대변인을 세워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대변인을 세워서 어떻게 발표를 해나가는, 자기 발언을 정제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누구도 마음대로 떠들지 못하도록. 파벌 루트가 있어야 된다. 파벌 루트. 이것을 제가 목사님께 몇 가지를 간절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발언하고. 네, 지금 그 강화문에 하나는 여러 가지 분쟁에 관해서 분쟁에 관해서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이런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일반 사회단체 달리 또 크리스찬들이고 크리스찬 윤리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서로 간에 떨어져 있고 말하지 않으면 한마디 상처 때문에 계속 공격이 쉽게 되는 거예요. 공격은 서로 얼굴 보고 잘 안 합니다. 안 보일 때 유튜브는 자기 혼자만 하니까 쉽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굴 서로 보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인격도 있고 조심도 하고 하니까.
그처럼 이런 부분도 좀 관계되면 같이 모임을 가져서 기회를 만들어 거기서 예. 밤샘 토론을 하든 예. 100번 토론하든 해요. 예,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 솔직한 다 틀어놓고 예. 절대적으로 유튜브로서 서로 간에 비난하나 그런 어떤 이거는 자체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전 국민이 보고 전 국민이 보고. 좌파들도 뭐 다 보기 때문에 이게 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같이 나눔을 갖고 거기서 어떤 이게 다 할 거 다 하고 유튜브로서는 좀 신사적이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 좀 지켜야 되는데. 예, 무슨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옥중서신을 보는 바울 사도가 생각나는데 자주가 뭐 선지자의 대역을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목회 대학원의 그 논문이 선지자적 한국 선지자적 그 연구원을 해가지고 논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민이라는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교계의 스타일이 당회장이면 당회장 스타일로 거의 갑니다. 그래서 그 교계 당회장의 위임이 한 분이 부목사가 위임이 되면은 그 스타일에서 차차 자기 스스로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리더십에 그 많이 따라갔으면은 옥에 들어가서 계실 때에 그것을 발맞추고 그 리더십에 걸맞는 목회로 말미암아서 또는 이 사회적 또 정광 목사님은 어떤 객분에서 탁 놓을 때는 자기는 스스로 국민의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계 인물인데도 나는 국권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자유 체제 속에서의 국민의장이다. 그래서 자기 학설과 함께 제도가 고려망제를 저는 반대한다. 그 공산주의 근무들은 대체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확고한 개념을 밝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체제가 이제 거기가 다 습성화됐을 텐데 조금 어떻게 눈에 선뜻 보이지는 건 없고 먼저 아기다툼 한다 이런 건 참 모순적이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이 지적을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해서 이해 등목에 기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에서 동감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때 윤치한 목사. 지금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부류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열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책망하셨고 회칠한 무덤들이여라고 강한 어조로 그들 비판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형제의 연합이 어찌어찌 아름다운지요. 또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보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겠죠.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좀 위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고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단결과 뭉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론 부분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가원 목사님, 형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좋은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옥중에 계신 정가원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위하신다면 좀 뭉쳐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더 용기 있고 과감하게 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 무대에 서셔서 외쳐주셔야 됩니다. 뒷짐지고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당한 그 아픔을 저희들도 당하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 역할을 다하면서 나라 지키려고 교회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형제 목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섬기셨던 분들 이제 중단을 멈추시고 정가원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주셔서 이 주사파를 박멸하는 일에 정말 큰 결정적 역할을 할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함께 합시다.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제 약속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자미연을 꼭 기억해 주시고 목사 유튜브 미디어가 정말 성장해서 우리 좌파들이 많은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를 다 교수로 언론인으로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회원들이 있는데 꼭 구독자를 눌러주셔서 키워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후원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 꼭 해주셔서 우리가 이거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챕터 우리 오늘 또 두 번째 챕터는요. 포도원 교회 이것이 또 한국 교계에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한 40분 짚고 넘어가도록 다음 시간 여러분이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박수로 마치도록 네, 감사합니다.